예, 감사드리고요. 기본 논점 검토라는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제 AI로 인한 많은 또 걱정거리들이 생기는 상황이어서 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AI가 건설 직업 안정성을 저하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그 인구 대국인 인도에서도 건설 작업자분들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건설 작업자분들이 현장에서 괴리되면 괴리될수록 건설 안전도는 증가합니다. 이 역할을 바로 AI가 한다고 보고요. 다음은 이제 AI 사용의 안정성 문제입니다. 즉 건설 현장에서 로봇이 AI를 장착하고 막 돌아다닐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오늘 또 변호사님도 와주셨는데 요거는 자율주행 차량의 그 문맥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전환, 에너지 트랜스퍼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그 건설 로봇이 현장에서 다니면서 그 작업자와 접촉할 때 그 에너지를 팍 줄여가지고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 그 다음에 아까 또 이제 얘기하셨지만은 붕괴라든가 아니면 화재가 날 수 있는, 요즘에 로봇이 주로 이제 전기 모터를 씁니다. 그럼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관련된 인증 시스템 또 아까 우리 또 회장님 잘 얘기해 주셨고요. 결론적으로는 AI 사용의 안전성 문제, 특히 건설 안전 AI 관련한 문제는 별로 없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AI 반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좀 농담 혹은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상상력의 소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 현장에서 자동화된 장비들이 운영되고 있을 때 해커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좀 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AI 자체가 인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이제 지속적인 보안 강화,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으로 저희가 커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종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이 합의에 근거해서 전반적인 AI 도입을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 요거는 건설 산업을 넘어서는 그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CES에서 그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다음과 같이 AI의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어요. 엔비디아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회사가 살아남을까 저도 많이 좀 생각했던 회사인데 2012년에 소위 말해서 인공 그 신경망 그 심층 학습이 팍 이제 주목을 받은 다음에 가장 큰 수혜 회사가 됐습니다. 젠슨 황에 의하면은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를 초기에 퍼셉션 AI, 인지 AI죠. 그 다음에 제너러티브 AI, 생성 AI입니다. 그 다음에 어젠틱 AI, 그래서 에이전트 기반 AI예요. 여러 가지 AI 그 모듈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AI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피지컬 AI, 현장에서 로봇이 다니면서 활용되는 그런 AI를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분류에 동의합니다. 동의한 그런 기본 전제 하에서 2020년에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그리고 도로공사 스마트 건설 사업단이 추진해준 스마트 건설 사업단의 1차적인 목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피지컬 AI, 스마트 건설 안전 관련해서 저희는 2020년 즉 5년 전서부터 피지컬 AI를 목표로 두고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당연하죠. 건설 현장에서 다니는 그런 로봇이 기본적으로 물리적 AI가 되겠죠. 물론 이 피지컬 AI라는 얘기는 그 인지적 AI, 생성형 AI를 무시한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통합된 AI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피지컬 AI를 보시다시피 처음부터 목표로 두고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는 시스템은 4족 로봇 기반 레이저 센싱 시스템입니다. 이 로봇은 지금 보시면 조금 고통스럽게 몸을 비틀어내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위에 달려있는 게 지금 모바일 라이더이기 때문에 이 모바일 라이더의 그 스캐닝 각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좀 그런 모습을 취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피지컬 컨스트레인이죠. 제약 조건에 기반해서 저희는 AI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 로봇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구조물,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가설 구조물, 비계 시스템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장비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신 그 모바일 라이더가 앞에 있고요.
이 모바일 라이다는 이 로봇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현재 주변 상황이 어떤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운데에 terrestrial laser scanner, 즉 지상 라이다가 달려 있는데요. 얘는 굉장히 고품질의 3차원 스캐닝 결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모바일 라이다를 활용하고 굉장히 고품질 라이다를 가지고 굉장히 높은 품질의 3차원 결과를 스캐닝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관성 센서, 그다음 인프라레드 카메라 같은 것이 있는데 인프라레드 카메라는 그 현장에서 컬리전 어보던스, 즉 충돌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PC가 있어서 이 모든 영혼을 컨트롤하는 그 피지컬 AI의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진화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아까보다 훨씬 더 우아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아파트 현장에서 그 비계 관련된 어떤 요청을 받아가지고 또 스캐닝 해봤는데요. 왼쪽 그림에서 보이듯이 로봇이 굉장히 적절한 그 위치로 다가가가지고 스캐닝하는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스캐닝 포지션이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시듯이 로봇이 지상 라이다를 갖다가 시작시켜가지고 고품질의 그런 스캐닝 결과를 받는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피지컬 AI를 저희는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 완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스템 AI 속에서는 사실은 또 퍼셉션 AI가 들어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에요. 국토교통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사실 자율주행 시스템은 그 키 퍼포먼스 인덱스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그 세계 최고의 그 빅테크 회사인 애플에서 돈을 한 100억 달러 정도 쓴 다음에 애플카 프로젝트를 포기해버렸어요. 자율주행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에 필요한 그 바로 그 인지 AI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캐폴드 디텍션, 즉 어디에 그 비계 시스템이 있는지 그거를 디텍션하는, 그거를 파악하는 그러한 그 이미지 그 검측 AI가 되겠습니다. 즉 자율주행에는 또 이미지 AI, 즉 검측 AI가 인지 AI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이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로봇이 가장 경제적인 최단 거리를, 즉 최단 경로를 지나면서 최종적으로 가장 고품질의 스캐닝을 완료하는 그러한 스캔 플래닝을 또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자동화된 디지털 트위닝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이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이라고 얘기도 되고요. 또 간단하게는 이제 좀 고도화된 CAD라고 또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스캐닝은 여러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고 다니면 굉장히 힘들어요. 무겁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스캐닝을 하고 이 결과를 갖다가 합치는 과정이 바로 여기서 말한 정합이란 리지스트레이션이라는 그 과정이고요. 이것이 인지적 AI를 한 번 더 이용해 가지고 각각 그 데이터 포인트들을 적정하게 레이블링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3차원 CAD로 만들게 되는데 이 인지적 AI를 겪은 그 바로 다음 단계에서 요거는 이제 인지적 AI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지적 AI는 이제 인코딩, 디코딩이라는 좀 전문 용어를 쓸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포인트들을 명확하게 그 분류를 해내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는 그 비계 구조물에서 어떤 게 발판이고 어떤 게 수직재이고 어떤 게 수평재인 걸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적 AI가 한 번 더 쓰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그 생성형 AI를 쓰게 됩니다. 생성형 AI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챗GPT 많이 쓰시죠? 예, 요즘에 뭐 구글 제미나이, 뭐 또 엔트로픽의 클로우드라든가 여러 가지 AI를 쓰시는데 그 질문을 주면은 답이 진짜 막 튀어나오잖아요, 글로. 그래서 이제 제너러티브 AI다, 생성형 AI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림도 튀어나옵니다. 또 챗GPT의 소라 같은 모델 가면 이제 막 동영상이 막 또 제너레이션 되죠.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생성형 AI는 3차원 데이터 포인트를 막 만들어내는 그런 AI예요. 요거는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실 기회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전문 용어로 이제 적대적 생성형 신경망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3차원 데이터 포인트를 막 튀어나오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현장에서 스캐닝한 그런 그 구조물의 결과가
굉장히 신뢰성 있는 그런 결과로 바뀌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3차원 모델링을 하는 그러한 제너러티브 AI 그런 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데이터 포인트가 의미적으로 분할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3차원 CAD로 바뀌는 그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젠틱 AI입니다. 어젠틱 AI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AI 모듈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이제 좀 더 좋은 그런 답변을 내는 과정인데, 저희는 이제 코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활용하는 그러한 또 규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비계 구조물 같은 경우에 그 수직재 사이의 길이가 2m를 넘으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가드레일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난간의 그 규격이 얼마가 돼야 된다거나, 또 사제가 어느 정도 규정으로 또 있어야 된다거나, 이러한 규정들을 가져와 가지고 저희가 만든 빔 모델이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빔 모델, 현장에서 얻은 이 빔 모델이 우리 코샤 가이드라인하고 매치가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에 제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MCP 기반 어젠틱 AI라고 했는데요. 이게 작년 11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저희가 여기서 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적으로는 들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은 여러분들이 이제 챗GPT한테 한번 이제 예를 들면은 강남구 신사동에서 2호선인 신촌역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은 챗GPT가 어쩔 땐 굉장히 고통스럽게 막 돌아가다가 결국은 답을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 간단한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 어떻게 해결하느냐?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기반으로 챗GPT가 네이버 앱의 API를 쓸 수 있으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펑션을 쓸 수 있으면 바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MCP 기반이란 게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앱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그 어젠틱 AI다. 에이전트 기반 AI라고 제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코샤 가이드라인까지 자동적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적응 여부, 그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오른쪽의 동영상은 국토교통부하고 이제 스마트 건설 사업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개발한 그 사정 로봇 기반 레이저 센싱 시스템의 여러 가지 실증, 그러한 그 비디오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인식형, 생성형, 그리고 에이전트형 AI 기술이 통합된 그런 피지컬 AI가 저희는 필요했고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것은 건설 산업에서 AI가 갈 기본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건설 첨단 기술, 스마트 건설 기술은 이제 스페이스 기술이다라는 그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제가 관여하는 그런 국제건설로봇 자동학회에서도 초창기 멤버들이 건설 산업을 떠나서 그 나사의 컨설턴트로 많이 일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그 우주 산업에서의 그 기술은 굉장히 경제적 정당성을 부여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또 그 이면에는 건설 산업에서 활용되는 기술이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이 기술이 또 그만큼 척박한 우주 환경에서 활용되기가 쉬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건설 산업에서 검증된 피지컬 AI 시스템은 타 산업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좀 답답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새로 임명된 그 미국의 대통령이 그 전쟁, 즉 무역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점점점 잠재적 경제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고 우리 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들이 이 새로운 산업, 엄청난 검증된 피지컬 AI 시스템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그래서 안전도 확보하고 또 대한민국에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도 이뤘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원이고요.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설 생태계 구축, 또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사회적 비용의 실질적 절감을 기대하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면서 오늘 발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